사람들은 코로나의 확진자의 수를 보고 수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경향을 예측한다면 다른 방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증가를 예측하여 코로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동아리의 날 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딥러닝을 이용하여 코로나 추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코드를 알아보기 이전에 우선 코딩과 딥러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입력하는 과정을 뜻하는데, 글쓰기와 비교를 하자면 글을 쓰는 것이 코딩, 글 쓰는 전체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코드들 중 하나인 파이썬은 코딩을 할 때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로 간결하고 생산성이 높기에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C 언어와 함께 가장 많이 입문 언어로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딥러닝이 있는데요. 이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여 작동합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을 말합니다. 딥러닝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일정 범주의 데이터에서 공통된 특징을 끌어내는 것으로 원하는 값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딥러닝을 이용하여 특징 값을 도출하는 방법은 특징을 잘 분류하고 정리하여 인공지능을 위한 지각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확진자 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와 관련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는 직접 셀레니움이라는 모듈을 이용하여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행 후 데이터를 가져와서 불러오는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뜨죠.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는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CSV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로 변환이 됩니다. 그 후에는 텐서플로우의 LSTM을 이용하여서 코로나 확진자 수를 학습시켜서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LSTM의 구조인데요. 이 구조를 토대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보시게 되면 이것이 텐서플로우의 콘솔 창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스 값이 있죠. 이 로스 값은 1에서 2 사이의 값으로 지정을 하였는데요. 이 로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예측이 불완전하다는 뜻인데, 아무래도 코로나 확진자 수의 데이터가 아직 단기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힘든 것을 저 로스 값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그 내용들인데요. 정교화된 데이터의 오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데이터가 꽤나 큰 오차를 보였기 때문에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페이스북의 FB 프로헤드입니다. 소개 순서는 가장 먼저 나왔지만 사실 두 번째 방법으로 도전한 것이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듈은 어떤 양의 관측 결과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열로 정리한 것을 분석하여 예측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와 같이 만들어 줍니다. 점점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러한 모델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애디티브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도 나와 있다시피 더해가면서 선형의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곱해가면서 증가하는 형태인 코로나 확진자 수와 맞지 않아서 멀티플라이케이티브란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모델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여기 앞에 보이는 그래프 말고도 한 가지 값을 더 추가하였는데요. 바로 여기 앞에 보이시는 포리어 오더 값입니다. 위 사진처럼 저 값이 클수록 모델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비선형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값을 적용한 데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는 주말보다 주중에 검사가 많아 확진자 수가 주중에 크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고, 계절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만족하기 위해서 포리어 오더 값을 조정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적용한 것이 이 그래프인데요. 대응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를 분석하고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점선이 있는데요. 여러 사회 이슈들과 겹쳐서 사건 사고의 날짜를 유추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프 끝부분 쪽에 보시면 이 부분이 모델이 예측한 부분입니다.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HTML로 비교를 해보면 보시다시피 거의 확진자 수가 비슷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흥미로운 내용이셨나요? 이 영상에서는 코딩과 딥러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이 지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